안녕하세요. 수익남입니다. 자, 오늘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고요. 내일부터 다시 우리나라 시장 재개가 됩니다. 추석 연휴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쉬는 동안에 글로벌 증시가 좀 타격을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의 헝다그룹이죠. 최대 부동산 기업인 헝다그룹이 파산설이 계속 나오고 있죠. 이와 관련한 악재가 좀 반영이 되면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이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장중 3% 가까이 하락을 했고 종가 기준으로 2% 좀 넘게 하락 마감을 했고 좀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된 우리나라 시장이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많은 분들 좀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떠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제가 뭐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가 그 8월 달부터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거든요.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조정은 좀 일찍부터 받았죠. SK 하이닉스는 좀 상대적으로 조정을 일찍 받았는데 지금 그 반도체 관련주들이 물론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.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다, 뭐 반도체 수급이 굉장히 부족하다,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많이 뭐 매수하셨을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팩트만 보더라도 지금 고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. 특히 SK 하이닉스가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. 제가 일전에 이게 주가가 좀 빠졌을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다시 6만 원대까지 진입할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주가가 회복이 되려면 상당 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 부분을 지금 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고요.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반도체 종목들은 그 경기 선행의 어떤 지표로서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.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슬슬 꺾이고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시장도 좀 특별한 뭐 성장주가 아닌 이상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 흐름이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물론 뭐 삼성전자 계속 올라가고 우리나라 증시 계속 발전이 되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지금 헝다그룹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그 파산설이 시장을 짓누르는 걸 자체는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. 좀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가 좀 하락을 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을 좀 우려를 해왔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좀 테마가 있었던 대선 테마주를 위주로 좀 말씀드렸습니다. 좀 상대적으로 시장 영향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랬고 아마 이제 내일 시장이 재개가 돼서 이제 어떤 흐름을 보일지를 지켜봐야겠지만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. 그리고 미국 시장도 마감을 한 거 보니까 아직까지 하락이 끝난 것 같지가 않습니다. 추가적으로 하락이 이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증시 자체가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에서 사실 이제 다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, 뭐 네이버 이런 종목들도 이제 다 상승을 하고 이제 점차 하락 전환이 되는 모습이에요. 심지어 이제 삼성 SDI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랬고요.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고 좀 하락하는 흐름에 있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일단은 그 시장을 좀 하락 흐름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별히 이제 주도주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악재까지 퍼졌으니 조금 증시는 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이제 정치 테마주들 말씀드렸는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홍준표 후보 관련주가 그 금요일날 하락 흐름이 굉장히 좀 컸었죠. 홍준표 후보의 그 TV 토론회에서 좀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악재로 반영이 됐고 연휴 동안에 나온 어떤 지지율을 보니까 좀 빠졌더라고요.
뭐 한 1~2% 정도 빠지거나 뭐 보합 수준을 유지했는데,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이미 선제적으로 빠진 거고, 지지율 빠진 거는 이미 이제 지표로 나왔기 때문에 다음 이거 내일부터 시장이 열렸을 때는 다시 좀 상승 시도를 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연휴 동안에 그 대장동 관련한 개발 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이슈가 됐죠. 그래서 아마 이재명 후보 관련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, 상대적으로 좀 이낙연 관련주들은 좀 좋은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이제 25일, 26일부터 25일, 26일 뭐 주말 동안에 그 경선 발표가 있죠. 그 전라 호남 지역에 경선 발표가 있는데, 아마 이제 이낙연 후보가 좀 상대적으로 도지사도 했었고 거기서 국회의원을 오래 했기 때문에 텃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낙연 관련주들이 지금 다시 상승할 준비를 하고 있다.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을 좀 유심히 지켜볼 예정이고요.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. 많이 빠지긴 했는데, 그래도 지금 이제 많이 빠져서 상승 시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윤석열 관련주들도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. 주말 동안에 연휴 동안에 특별한 악재가 없었고, 오히려 그 고발 사주 의혹이 오히려 지지율 상승하는데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윤석열 관련주들도 한 주 동안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관련주들이 변동성이 좀 심해지는 상황으로 계속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. 뭐 워낙 이제 후보들 간의 그런 경쟁이 좀 치열해지다 보니까 뭐 악재라든지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즉각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다시 좀 다음 주부터 특별한 이제 어떻게 보면 메가톤급 이슈가 좀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덮을 만한 메가톤급 이슈는 지금 뭐 모르겠어요.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소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계속 이런 흐름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, 좀 총평을 내리면 이낙연 후보 관련주들이 좀 선전이 기대가 되는 거, 그리고 홍준표 관련주들도 이미 이제 악재가 반영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, 물론 홍준표 후보가 그런 발언들을 할 거라 예상은 못했지만 이제 그런 발언들이 시장에 이미 이제 반영이 돼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. 자, 그래서 내일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, 내일 시장이 어떻게 시장이 일단은 지수가 반영을 하느냐, 그리고 정치 테마주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고 내일 다시 한번 또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연휴 푹 쉬시고요. 내일 시장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